높은 퍼센테이지로 이 주가가 치고 올라갈 건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시기까지 잘 살아서 버티신다라고 하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애매한 상황이 빠져나왔다가 또 안전한 상황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최고의 내 포트폴리오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의 저자이신 한주주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 반갑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옹달책방 구독자분들 다시 이렇게 또 뵙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고요. 그리고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 책을 지은 한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신간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네.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책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스포를 해주신다면 어떤 네. 책인가요? 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좀 힘드시잖아요. 이게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 그런 내 주식시장에 반응하는 내 심리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주식시장에 머무른 게 벌써 7년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이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사례 같은 것들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좀 수집을 해서 책을 한 권을 써봤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제가 책을 네. 이제 냈을 때쯤이면 시장이 다시 좋아져 있어서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나오면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즘 네.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연준이 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해서 좀 한숨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떠신가요? 네. 계속 바뀌죠, 상황이. 그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입을 뻥끗거리기도 전에 막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지금은 4%가 됐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근데 이제 내년에는 5%를 넘어서 6%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의 의견인데 근데 이런 의견들이 정말 시시각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던 6%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11월 7일경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최종금리가 5.25%에서 멈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네. 2024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아마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미국 연준 금리 딱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정말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렇게 요즘에 주식시장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 금리 관련해서 좀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분위기가 샥 감지되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고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만 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보이면 주가가 막 오르고요.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막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단기적인 희망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금리는 어찌됐건 계속 올라가기는 할 거고요. 그 와중에 이 금리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막 요란스럽게 움직이는 상황에 대응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연준의 금리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수십여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거리였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폴 볼커 의장이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메고 왔냐에 따라서 오늘은 금리가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서류 가방의 두께가 오늘은 좀 얇네? 혹시 좀 좋은 금리에 대해서 인하 의견을 가지고 온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고 그때도 하는데요. 엄청 예민했네요. 지금처럼. 항상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좀 연준 의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 더 올리려고 하나? 진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일일비하면서 투자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제 생각에는 현타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뭐 증권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음. 이거를 정말 대응하셔야겠죠. 넥타이 색깔 잘 보셔야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보통의 월급쟁이 투자자분들이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에 이렇게 일일비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같이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분들도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으실 걸로 아는데요. 금리라는 거는 2년, 3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5년 이후에 막 한 7, 8년, 10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그렇게 단기적인 대응으로 중단기적인 대응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금리에 많이 요란스럽게 행동하는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5년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금리에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금리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산업, 그리고 그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 그거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음. 있었던 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지나치게. 엄청난 소음이죠.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래도 만약에 네. 저희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2023년은 네. 정말 최악의 해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 진짜 지금이라도 떠나라. 네, 반등 줄 때 맞아요. 팔고 떠나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또 오면 흔들리는 네. 게 우리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진짜. 근데 이게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지금 막 이제 떠나라. 이런 분들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근데 그분들이 작년에 이맘때쯤에 또는 작년에 좀 주식시장 화랑기였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조금 궁금해지기는 해요.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말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는 주식 기회를 줄 때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언제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뭘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원래 불안정하고 확실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 확실하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정말 일단 주식시장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걸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확실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나타났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이미 올라가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확인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좀 공허한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내가 산 것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셨겠죠.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가라. 확인될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저 멀리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점에 팔아서 고점에 사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실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성적으로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막 23년에는 저점이 올 거니까 빨리 팔고 도망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안 좋아질 거는 맞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점이 어딘지는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저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는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거에 발맞춰서 자꾸 주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자산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자산 많이 녹으셨을 텐데 근데 이게 또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정말 극심한 하락에서 또 극심한 반등 그 나오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 주가가 치고 올라갈 건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시기까지 잘 살아서 버티신다라고 하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애매한 상황이 빠져나왔다가 또 안전한 상황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최고의 내 포트폴리오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기회를 놓쳐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만약 주식시장의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도 역시 제 말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초에 좀 길게 보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군요. 네네. 그럼 중간중간 만약에 현금이 들어오면 네. 물은 타나요? 물 타는 거는 제가 만약에 저 월급쟁이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매월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꾸준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내가 좋아하는 주식, 내가 그동안 좀 이 눈여겨봐왔던 주식을 사서 모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투자의 포지션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월급쟁이 때부터 이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주가가 뭐 상승하나 하락하나 아니면 폭락하나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사서 모으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게 저의 이 중심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포지션을 자꾸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좀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 또 좋은 흐름이 흘러 들어왔을 때 내가 그 투자의 순풍을 타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의 일관적인 투자 원칙은 그렇게 좀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다면 계속 이제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없이요. 그거는 일단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주식을 잘 선택한 다음에 네.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월 소득 여윳돈이 좀 있을 때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네. 근데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그런 주식을 발견하기 되게 좋은 때 아닐까요?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다 좋잖아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잡주라고 하는 주식도 막 오르는 시기가 그렇죠. 밈 주식들도 막 오르는 시기가 바로 그런 상승장의 시기인데 지금 같은 하락의 시기는 오히려 정말 알짜배기 같은 기업을 내가 선별해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꿋꿋이 묵묵하게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맞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기업 상승장 때 안 보이잖아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더 분별 있게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 반전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현금이 제한돼 있으니 가장 좋은 걸 사야 되니까 네. 진짜 그거를 사면 되겠네요. 가장 일단 눈에 띄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더 오히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스피를 좀 기준으로 네. 여쭤볼 때 지금 2100에서 한 2400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증시의 좀 바닥은 나왔다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증시의 바닥을 볼 때는 조금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장단기 채권 금리의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경제의 이 선행 변수로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거든요. 자, 그럼 장단기 채권의 금리 차라는 건 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단기 채권 금리 그리고 장기 채권 금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단기 채권을 단기 예금이라고 비유하고 장기 채권을 장기 예금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짜리 예금, 3년짜리 예금 했을 때 어디에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될까요? 3년짜리도 줘야죠. 그렇죠. 우리 왜냐면 그 기간에 그 유동성이 묶여 있는 거니까 그 유동성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채권, 장기 예금에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단기 채권의 금리, 그러니까 단기 예금의 금리가 장기 채권의 금리, 그러니까 장기 예금의 금리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높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그 단기 자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기 채권 쪽으로 많은 시중의 자금이 막 흡수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돈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채권 쪽에 금리가 막 높게 올라가고 있고 시중의 자금은 많이 부족하고 그 와중에 이제 금리가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증시는 좀 좋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증시의 바닥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아마도 지금 이제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지 좀 한참 됐는데
1970년대 말까지 비슷하게 왔거든요. 벌써 그 수준이. 근데 그게 다시 또 역전되는 그 순간까지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투자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볼 때 그 장단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진 상황이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단기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붙을 때 그때쯤에 있어서 이제 저점이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더 극심한 하락장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보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앞으로가 그렇게 상황이 좋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를 감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큰 돈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금이 많이 이렇게 흡수되고 있다라고 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장단기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네. 그나마 이제 주식이 이때쯤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거라는 거. 우리가 항상 무엇을 예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걸 예측하면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게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약간 뭐 횡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의 더 하락 뭐 이런 거를 좀 예상하시는 건가요? 저는 과장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장 국면. 그게 뭐예요? 하락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그 하락이 과장되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그 사이클에서 가장 후반부는 가장 좀 과장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상승장의 가장 끝의 국면에는 좀 불꽃 같은 상승이 일어나고 또 하락장의 끝부분에는 이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네, 큰 한 번 하락이.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물론 그거를 확실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좀 한다고 하면 네. 주식하고 현금의 비중은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은 저는 가장 제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비중이 있어요. 80% 대 현금 20%.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참, 저도 문제예요. 저도 항상 주식 대비해서 20% 정도 현금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한 10% 정도의 현금 보유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왜 한주주는 저렇게 말한 대로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좀 더 이따 팔까? 그러다가 그 타이밍을 탁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 하락장은 또 그렇게 천천히 찾아오지 않고 또 한 번에 푹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럼 이런 저점에 팔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못 파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원하는 현금의 비중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주식 자산 대비 현금을 20% 정도로 보유하지 못하고 한 10% 남짓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저는 20%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전마진을 가진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자산이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안전판, 현금을 20% 정도를 보유를 하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같은 때 하루하루 막 금리 왔다 갔다 변동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진짜 내가 은행에 예금 이자 한 0.5% 되는 그
곳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정기 예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1년 6개월 만기에 채권을 하시든지 그렇게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안정성이 높고 내가 만기 시에 그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투자, 그러니까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뭐 안전한 예금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현금을 보유하면은 가장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네. 뭐 보니까 뭐 한전채, 뭐 은행채 네, 이런 것도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전 괜찮을까요? 한전이 요즘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 채권을 다시 또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전 저러다 망하면 그런가요? 어떡하나. 물론 망할 리는 없겠지만 음, 국가 기업이니까요. 근데 되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그럼 같더라고요. 오로지 국채. 근데 그래요. 국채나 아니면 그래도 신용도 AA 등급 이상의 채권이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채권들이 요즘에 보니까 이자를 5%에서 6%가량 주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은행 예금도 한 5, 6% 정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보니까 분위기가 5천만 원씩 예금자 보호되는 한도로 딱 분산해서 놓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있으신데 요즘은 그래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해도 좋다고는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이 더 낫지 않나요?